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을 위한 바른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탐정 조성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저는 역시 스파이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탐정님 그리고 스파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면사포.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 평소에 슬픈 일 혹은 감정이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 네. 바뀌고 점심 바뀌고 저녁 바뀌죠.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도 우리가 포커페이스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답한 어떤 설문조사가 있어서 제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위는 그렇군요. 면접관들 앞에 섰을 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친구들의 취업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어렵죠. 이거 안타깝죠. 어렵죠. 네. 자, 3위 이어집니다. 내 취업 걱정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 네. 효자죠 이 정도면. 그런가요? 효자죠. 네, 4위는 취업 근황을 물어볼 때. 네, 5위 가슴이 아프네요. 네, 명절 경조사 때 친척들을 만날 때. 그렇죠. 네. 안 가야 돼요. 네. 아마 제가 지금 취준생 시절이라면 정말 이때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또 공감이 가는. 네, 이것도 이제 그런 추석은 좀 일이네요. 그런데 또 설날은 또 돈이 좀 들어오잖아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가요? 네. 네. 우리 면접관들도 포커페이스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네. 직무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요, 국민연금공단에 사무직으로 입사를 하는데요. 사무직 중에서도 사업관리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국민연금공단은요, 국민의 연금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고요. 네. 아무래도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할 때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슬로건에 맞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업무로는 국민연금의 어떤 가입자의 이력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수취 지급,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국민연금의 어떤 수취액을 좀 크게 불려야겠죠. 네. 또 불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금 관련해서 또 복지 사업 또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워낙 또 지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네. 국민연금공단.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사무직무, 사업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무직 사업관리 일은요, 크게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후준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연금 보험료 부과, 그리고 지급하는 업무,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사업관리 이런 업무, 그리고 노후준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심사 제도,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업관리가 하는 지식, 기술, 태도 그 일로 필요한 것을 좀 나눠서 알아볼게요. 네, 어떤 지식이 요구되나요? 일단은 국민연금이 이제 연금법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국민연금 관련 법과 그리고 이제 또 국민연금 하면 저희가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기타 4대 보험들 네,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나 법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련된 법령들도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공기업이 종류가 좀 많은데 민원인을 직접 대상을 상대로 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맞아요. 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매우 많아요. 이 빈도수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객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매너라던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전화 업무가 많죠. 전화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또 직접 내방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이 사실은 이분들 다 만나보면 100분을 만나면 다 100분의 사정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처리는 이 규정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규정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다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고객을 대면하는 기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객 상담과 고객 응대에 대한 스킬이 뭐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기본적인 스킬 외에 또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에 대한 분석, 통계 능력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외국인 가입자나 이 수급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그 외국어 상담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업무를 할 때 대외적으로 나가는 업무들이 많아요.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또 네. 이렇게 이 어떤 것들을 전달할 때는 사실 서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그거를 딱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본인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이 고객분들, 그러니까 민원인분들한테 딱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줄 수 있고 또 작성하는 데 도와드릴 수도 있고 받은 네. 서류를 어떤 게 좀 부족한지 또는 이게 어떤 걸 더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문서 작성 능력 이런 부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법령이나 지침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게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대로 적절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지원과 관련돼서는 관련된 기관이랑 또 협의를 하고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협상 능력, 업무 협의 능력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직무 수행 태도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네. 여기는 이제 뭐 돈을 다루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규정에 맞게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법령이나 규정을 좀 공정하게 지키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의지 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정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사업 관리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민원인 상대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청하는 태도거든요. 여기 나와 있으면 네.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다 이야기가 많아요.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내가 답을 알고 있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들어줬으면 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 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맞습니다. 부분 조금 내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 좀 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혹은 또 공정하게 판단해서 심사를 하려는 그런 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10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6개를 지금 꼽고 있는데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직무 수행 태도에서도 이 공정성을 좀 강조를 네. 했었는데요. 네. 직업 기초 능력도 저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일단은 직업 윤리를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고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기금을 이제 운영하고 이제 관리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단 이 직업 윤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부정수급과 관련된 맞습니다. 그런 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직업 윤리를 강조하고 싶으시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은요? 저는 이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을 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이 대부분의 업무가 숫자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내가 숫자를 다루는 일이 아니더라도 민원 네. 전화를 받으면 결국 숫자를 보고 안내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리 능력 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인지 아닌지도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도 상황 인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가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부분도 여기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좀 주의 깊게 봐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외에도 뭐 조직이해 능력, 대인관계를 꼽았는데요. 네, 일반 어떤 보험회사가 아니라 이런 사적인 보험이 아니라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사업관리 직무를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사업관리직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면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면접관으로 갔을 때 나이가 저랑 비슷한 분, 이런 분도 면접으로 제가 평가를 맞아요.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졸 수준 채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20대가 온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주변에 아마 스터디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 30대 정도 직장 다니다가 도전하시는 네.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단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최종 합격한 다음에 이 조직은 메이저 주요 공기업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전국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배치받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뭐 전주에 있는 본부라던가 아니면 지방에서 근무 가능한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겠고요.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제 1급 갑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정도 임용 후 이제 근무 성적을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네. 정규 임용이 되고요. 그리고 좀 자격 우대 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를 보면서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인적 사항이 또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라 보니까 뭐 특별히 학교나 전공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자격 사항 란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지금 뭐 사업 관리, 뭐 사무직이라면 지금 우리가 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서 작성 능력 가능한 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자격 사항을 많이 비어져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네. 사실 이런 자격들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네. 사실 이런 부분 자격이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네. 이렇게 뭐 1년에 몇 번 없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지원자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사실 그렇죠. 네. 취득이 어렵진 않은데 네. 이렇게 빈 공란으로 놔두는 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이 취업하려고 했을 때 네. 너무 오랜 기간 막 여기서 갑자기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자격 사항의 이 칸을 좀 채우는 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경력 사항에 지금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 그다음에 음식점, 카페에서 일하는 것들이 있네요. 사업 관리 일을 할 건데 지금 사무 보조와 관련된 일을 지금 1개월, 2개월 정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응대 경험이 있네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 아르바이트 경험일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서비스 관련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본인이 해야 될 어떤 이 직무하고도 네. 어느 정도 일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매니저라고 써놨는데 네.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본인이 관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네. 관리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 부모님 음식점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사실 면접관들도 이렇게 봤을 때 네. 근무 기간이 짧은데 여기서 어떻게 매니저를 했지? 그렇죠. 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트타이머, 그러니까 시간제 사원이라고 하죠. 시간제 네. 사원 근무를 했던 경험은요, 결국은 대부분 다 고객 응대예요. 판매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쓰실 거 아니고요. 그냥 고객 응대를 해봤다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심플하다.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험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교내 활동인 것 같아요. 지금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스피치 대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주제로 했는지가 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니까 뭐 이거 무슨 활동이 되게 많네요. 핵심 직무 이해 교육. 어떤 직무를 공부했는지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이렇게 같고요. 활동에서 보면 그 전부 반장 조장의 역할을 네.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물론 뭐 실제로 했으니까 했다라고 썼겠죠. 네. 라고 추정을 하겠지만 네, 워낙에 많은 경우들이 그 장에 대해서 뭔가 이게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혹시나 만약에 본인이 실제로 어떤 조직의 어떤 조장이라든지 반장을 한 게 아니라고 하면 네, 사실 팔로워로서의 역할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솔직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그리고 좋을 것 인성 검사를 받게 되면요, 네. 인성 검사에 지도성 평가 점수가 있어요. 지도성 점수가 낮은데 만약에 낮은데 다 반장했다 조장했다 그러면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본인이 리더십이 있으시면요, 쓰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탐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다른 역할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본인이 어떤 그거를 잘 했는지 이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배운 게 있는지.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보면은 좀 봉사활동 지금 경험이 지금 2개 정도가 있네요. 일단 봉사활동 기간이 길어요. 네. 네, 하나는 되게 길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사실 우리 사람 뽑는데 이 사회복지사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그렇죠.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본인이 나중에 면접 볼 때 어떤 한 경험 소재로 활용하기 상당히 좋은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한번 상당히 괜찮다 이야기 네.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그렇죠.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연결해서 경험을 잘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1번 내용인데요. 1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맞아요. 네. 국민연금 제도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를 지금 견해를 묻는 항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네. 너무 큰 주제를 잡고 있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제도라고 하면 네. 뭐 전체 제도도 있겠지만 또 그 제도 중에서 좀 세부적으로 네. 좀 나눠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제도를 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 접근을 해야 본인도 자신의 견해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쉬울 텐데 네.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큰 그림, 전체적으로 그냥 그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 향후에 어떤 뭐 부정적일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좀 주제를 너무 크게 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그 연금 사업 중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자체를 가지고 지금 기술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3번째 단락 정도에 보면은 부가 방식의 변경이라는 네. 해결책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대답할 수 없을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거는- 알아보고 했다면 물어볼 수 맞아요.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경험을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중에서는 지금 공정을 썼거든요. 네. 일병 때 있었던 공정을 지금 경험을 들어서 썼어요. 이거 뭐 교회에 사무 업무를 했다네요. 네. 일병 얘기 나오니까 음. 딱 언뜻 떠오르는 게 우리 그 스파이 선생님은 사실 군 경험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좀 많이 싫어합니다. 딱 네. 저는 여기 안 읽었어요. 솔직히 딱 일병 보자마자 아 하고 저는 3번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군 경험이라는 게 음.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음.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뭐 예를 음. 들어서 뭐 내가 뭐 정비병을 했다. 네. 근데 뭐 어떤 그 기술과 관련된 직무에 내가 지원했다라고 하면 네. 뭐 그거는 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는데 기타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네. 특히나 뭐 상하 관계 뭐 이런 내용들은 좋은 사례가 되긴 어렵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그 휴가증과 관련해서 음. 그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선임의 어떤 네. 이제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 본인이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었는데 이 내용도 이게 좀 그 군대 생활 자체는 좀 이게 그 단락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2년이면 2년 딱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잘 한 뭐 경험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게 군 생활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음. 사실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모든 군 경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보통 부사관이라던가 뭐 ROTC라던가 직업군인으로서 근무해본 경험 또는 뭐 우리 일반 사병 중에서 파병 갔다 온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뭐 그리고- 해병대, 뭐 네, 자기소개 파병 갔다 온 분들도 있고 이런 뭔가 특수한 경험이라면 매우 좋은 경험이죠. 이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거니까.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 그냥 갈 수 있는 뭐 사병으로서 복무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을 뭔가 적는 거는 크게 그렇죠. 메리트가 네,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무 관련된 그 일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 안에서 찾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이 조직의 특수 상황인데요. 이 선임이 이렇게 하자고 한 거를 지금 거부했을 때 어떤 문제 상황도 있었을 그럴 수 것이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간부님께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우리 보고 체계가 지금 한계 건너뛰고 간 상황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다른 몇몇 병사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갈등의 연속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이게 네. 조직 생활에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지금 사무와 관련돼서는 지금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한 거는 같아요. 지금 지원자가.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좀 네. 보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갈등 요인을 해결한 경험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고객 유입과 관계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제목은 좀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본인이 카페에서 일했던 상황을 지금 여기서 쓴 것 같아요. 이 질문의 의도는 팀워크이거든요. 네. 그래서 팀워크를 이제 그 알아보고자 이제 물어본 건데 네.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네. 좀 그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 요인들이 좀 있어요. 네, 보면 보입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시피를 임의로 음. 변경을 했는데 반응이 네. 좋았다. 음. 근데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난리 나죠. 레시피를 변경한다는 건 네. 이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어떤 그 원료라든지 재료들 이런 것들 다 체크가 돼요. 음. 근데 특정 레시피가 좀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특정 원료에 대해서만 이게 뭐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들도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그 좋은 결과가 얻어 걸린 건지 이거는 조금 한번 검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과 연속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상사잖아요. 그 매니저님이 있고 자기는 그렇죠. 지금 매니저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매니저님이 하는 일을 사장님께 또 다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네네네. 보고 체계가 한번 이렇게 간부님한테 한번 그 바로 올라간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왜 납득이 안 된다고 했는지도 저는 그 부분이 상사의 어떤 지시나 어떤 그런 룰이 있거나 한다면 이걸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계속 충격으로 받았다라는 게 네, 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왜 여기 충격일까? 저런 게 있어요. 그리고 외식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네. 이 외식 산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선입선출이에요. FIFO,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 부분을 뭔가 안 지켜서 네. 문제가 됐다 이런 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탐정 선생님 지적해준 것처럼 레시피를 바꿨다. 이거는 이거 태삭감이죠. 사실은 이게. 맞아요. 지금 이제 사장님께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확인을 추가 해봐야 될 질문이 것 많이 갈 같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매니저님과의 왜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인데 왜 이게 관계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맛있게 바꿨길래 그게 도대체 어떤 메뉴길래 이걸 이렇게 비용과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입사 서류 컨설팅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지원자가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면서요. 네, 면접 어떻게 볼지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국민을 부모님이라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의 평생 파트너가 되고 싶은 지원자 오동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미션에 지속가능한 연금급여와 복지 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재학 중인 저는 실습을 통한 상담기술과 사회복지 사무지원 등의 사무이론 그리고 각 교과 과목들을 2학년 1학기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복지 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 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내에서 주최한 1분 스피치 대회에서 금상,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결선까지 오른 등의 성적을 거두며 뛰어난 발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무엇보다도 공감하고 경청할 줄 아는 의사소통 능력으로 조별 활동과 대외 활동에서 부장, 반장을 맡으며 1학기 조별 활동 과제 1등, 대외 활동, 교육 참여 우수자 포인트 획득 등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의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하며 삶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평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네. 느껴지네요. 네. 목소리에서. 아, 근데 지금 벽이 하얀데 지금 옷도 하얗고 그러네요. 지금 노타이에 네. 약간 조금 뭔가 어차피 네. 그 와이셔츠를 입고 신경을 쓸 거였으면 그렇죠.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그렇죠. 않았을까. 뭔가 네. 이게 그리고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채용 공고에 보면 면접 시 편안한 정장 착용 이렇게 있다 네. 보니까 그 편안한은 너무 네. 좀 초점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저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지금 활동 여러 가지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거저거 다 나열한 것처럼 들릴까요? 맞아요. 네, 그게 왜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걸 느낀 게 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이 모종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했다라는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저도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구성을 좀 네. 수정을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일단 보통 자기 소개를 할 때 어떤 거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자기를 그렇죠, 좀 그렇죠. 이렇게 네. 설명하던가 또는 아니면 되게 진지하게 자기는 어떤 영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본인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좀 그 영향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면서 경험을 하나 정도만 압축해갖고 네네.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뭐 마트처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우리 저희 의견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건 우리 맞습니다. 네. 지원자가 한번 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우리 지원자 하나 좀 보고 싶은 게 머리예요, 머리. 실제로 이렇게 하고 왔을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면접까지 좀 답답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이목구비가 좀 잘 보일 수 있게 좀 해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또 어떻게 하고 왔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이 씩씩한 지원자 면접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